정부가 이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실손 의료보험 개혁안의 윤곽을 내놨습니다. 실손보험 개혁은 이제 보험사들의 오랜 수건이기도 한데요. 보험사들도 수익률과 함께 주가 향방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오늘은 실손보험 개혁안 내용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또 스와케미 전가가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에 끼치는 영향까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실손의료보험 개혁안 윤곽은 이렇게 내놨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 이제 비중증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서 자기 부담을 좀 높이고 그 대신 이제 보장 한도는 축소하고 반면에 보험료는 그만큼 또 이제 좀 낮아지고 제가 제대로 짚었습니까, 핵심을?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기존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말씀 주신 부분만 잠깐 이제 짚어드리자면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실손 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이 대략 이제 한 3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그 5세대 실손에서는 네. 그 중증 질환자와 비중증 질환자를 나눠서 예. 그 자기 부담금을 차등화를 시키게 되고요. 예. 비중증 질환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 질환들인 거죠. 간단한 네. 이제 뭐 감기라던가 뭐 근골격계 질환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기 부담금이 50%까지 어, 올라가게 됩니다. 비중증이 올라간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험료는 인하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30에서 50% 정도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실손보험 누수 가장 핵심은 이제 1세대, 2세대 가입자가 아닐까 싶은데 1세대, 2세대 가입자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뭐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낮아서 이제 과잉 진료 대상으로 좀 지목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 가입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개혁이 어렵다라는 게 당국의 생각인데 대책도 나왔다면서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기존 1, 2세대 가입자들 그중에서 이제 2013년도 이전에 가입하셨었던 분들의 계약들을 보험사에서 바이백을 해주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소비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이제 그 보상금을 해주고 그리고 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에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서 이 계약들이 좀 이제 갈아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준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확정이 된 사안은 아니에요. 사실 보험이라는 이 시스템 안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 자기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소비자가 의료 쇼핑을 남발하지 않게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러한 이제 개혁들의 핵심은 비중증 일반 질환들에게는 조금 더 이제 그 부담률을 높이고 그리고 정말 이제 필수 의료로 이제 그 중증 질환자에게는 좀 더 이제 보장을 넓혀주는 그런 안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게 그 시스템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임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기존의 계약자들이 사적 계약을 왜 당국에서 그렇게 그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반발이고 또 본질적인 어떤 의문 제기고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또 현실적으로 또 실손보험 이게 또 뭐랄까요 과용 남용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이거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손은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문제는 1, 2세대 외에도 4세대도 이제 손해율 악화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반발하지만 자 5세대 실손보험 그럼 이제 조금 개선해서 근데 내년 하반기 출시라면서요. 맞습니다. 내년 하반기도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근데 지금 이게 그렇다면 이게 이 실손보험 개혁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게 그럼 보험사에는 그러면 보험사에게는 그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도 됩니까?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네. 5세대 실손이 출시가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은데 뭐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뭐 돈 많이 벌고 있지 않냐, 뭐 매년 이제 그 사상 최대의 이익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그 오해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에게는 고질적인 적자가 나오는 그 상품입니다. 매년 한 2조 정도가 그 실손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예. 업계 적자의 이제 총합이고요. 이 중에서 한 50% 정도가 거의 뭐 도수치료 같은 그런 이제 근골격계 질환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현재 통계상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오는 게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나온 것이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좀 출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5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뭐 그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3,8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정도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미 그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가입하는 분들만 이게 적용이 되면은 사실상 영향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은 분명히 네. 있습니다만 2013년 이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 주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2013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예. 15년에 한 번씩 재가입이 되어서 아. 그래서 이제 5세대 내지는 그 시점에 새로운 세대의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21년 이후 즉 이제 그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부터는 5년에 한 번씩 이게 재가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 개선 효과는 2026년 하반기부터 확인이 될 것이고 이것이 더 가속화되는 시점은 2028년 하반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의 개혁안이 이제 보험사들 손해율에 좀 영향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정부의 개혁안 수혜주로 예상되는 기업을 지금 현대해상을 지금 들고 오셨는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 3년 동안 배당금 지급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개혁안 때문에 그럼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실손 손해율이 네. 그 현재 상장되어 있는 대형 손해보험사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지금 속하고 있고요. 따라서 실손보험 관련된 손실 또한 가장 큰 편입니다. 말씀드렸던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실손보험에서의 그 적자가 축소가 될 수 있다면은 여기에 따른 이제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짚어주셨었던 것처럼 일부 보험사들을 제외하면은 그 제도 변경 이슈로 인해서 현재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그 실손 보험의 적자가 축소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손실 요소 자녀 보장 부채라고 네네. 부채에 이제 그 실손 보험 관련된 손실을 잡아놓는 게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축소가 되면서 자본으로 넘어가게 아. 되고 그럼 이게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네.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지금 긴 호흡으로 접근한다면은 지금부터는 현대해상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또 임영권님 또 꼽아주신 그 수혜주 가운데 DB 손해보험도 있는데, 야 이것도 참 장기 투자했다면 이것도 대박 나는 종목이었구나. 오, 네, 뭐 차트가 거의 엔비디아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예. 이게 작년 여름에 8월만 해도 12만 4천 원도 한번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9만 6천 원. 자, 근데 이게 좀 자본 비율 높고 이것도 고배당주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손해보험사들 중에서 가장 이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 중 하나로 네. 지금 뽑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DB 손해보험은 사실 지금 탑픽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DB 손해보험을 탑픽으로 꼽는 이유는 예. 지금 보험 결국에 사실 뭐 보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금융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 주주 환원 정책일 네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중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손해보험사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배당 여력이 지금 높은 그런 회사들로 꼽혀져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에 그 밸류업 공시를 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사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좀 밸류업 공시를 할 것으로 회사에서 좀 시장과 소통을 해온 바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안정적인 이익 체력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실손보험 개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이익 개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보았을 때에 좀 이제 교집합으로 좀 이제 네네. 접근할 수 있는 회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ROE는 한 18% 정도 올해 연간치 예상이 되고 있고요. PBR은 0.7배 미만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로스앤젤레스 그 대형 산불로 DB 손해보험 손실이 좀 날 수 있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국내 보험사들이 예. 해외에 익스포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해외에서도 이제 보험 계약을 인수를 하고 있고요. 네.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현지 법인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좀 계약들을 관리를 하고 네네. 있는데 LA 지역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익스포저가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그 산불 그 사고 관련해서 피해가 예. 있지 않을까 예상이 네.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면은 관련해서 손실 규모는 최대 한 6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산불이 워낙 크니까 좀 이제 손실이 크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실 텐데요. 네.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 건수가 한 37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주택 종합보험이 한 34건, 그리고 나머지가 그 소상공인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가지고 있는 계약 건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도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재보험도 좀 보내둔 상황입니다. 네네. 재보험을 이제 보내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DB 손해보험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익스포저는 네네.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